자,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요. 아까 맨 위에 국유, 사유 봤었고, 그 밑에 이제 별표되어 있는 거.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되는 거죠. 올해도 나왔었고, 뭐 작년도 나왔었고, 거의 매번 나와요, 이게. 이제 분양권 문제예요. 건축물도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 너무 쉬우니까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물에서. 그게 이제 분양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건축물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봐요. 기존 건축물. 무슨 말일까요? 기존 건축물 그러면 다 지어진 거 말해요. 다 지어진 거. 당연히 되죠. 건축물이니까. 근데 아파트에서 완성이 안 됐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게 있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 몇 동 몇 호가 특정된 거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건축이 안 됐지만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이다 이렇게 부르고선 이것도 된대요. 다 지어진 거 그냥 되고 아파트에서 안 지어졌는데 동호수만 특정됐대요. 몇 동 몇 호가. 그래도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판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냐면 일단 이거예요. 특정. 특정만 되면 된다 그거예요. 특정 개념이에요. 그리고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이것도 한 20년이 넘었죠. 한 25년 된 판례. 아주 옛날 판례인데 계속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입주자 공고를 보고서 이제 청약을 넣어요. 그리고 당첨되죠? 청약 넣어서 이제 당첨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요. 그냥 당첨만 되는 거예요. 특정이 안 되고 그냥 당첨만 돼요. 당첨되면 당첨권 이렇게 부르고 같은 말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당첨권 뭐 같은 말인데 그냥 입주권 보통 이렇게 불러요. 당첨권 좀 어감이 좀 그래서 입주권. 또 당첨될 때부터 동호수가 특정이 돼요. 당첨되는 순간부터 몇 동 몇 호가 특정이 돼요. 그리고 역시 당첨됐으니까 당첨권, 입주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거죠. 그냥 당첨만 된 거, 동호수 특정이 안 되고 또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당첨될 때부터.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요. 얘는 먼저 동호수를 특정을 시켜야 돼요. 먼저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시키고 그 다음에 분양계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분양계약. 생소하네요 또 이거. 분양계약. 얘는 매매계약 1번 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 처음 하는 매매계약이 분양이에요. 아파트를 다 지으면 건설회사가 소유권자예요. 지은 사람이 건설회사니까. 걔가 처음 팔 거 아니에요. 그게 분양. 다 지은 사람이 처음 파는 게 분양이에요. 근데 이 분양계약은 동호수가 특정돼야만 체결할 수 있어요. 왜? 아니, 매매계약이니까 뭘 살지는 특정이 돼야 계약 체결할 수 있지. 내가 뭘 살지도 모르면서 막 계약 체결해요?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대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1층이랑 로얄층이랑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 특정시킨 다음에 분양대금 결정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처음 파는 계약을. 그럼 얘는 이미 동호수가 특정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냥 분양계약 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분양권이다 이렇게 부르죠.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를요. 그러니까 분양계약이 입주권, 분양권을 나누고 있는 기준이에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그럼 입주권이에요. 분양계약 체결한 후다. 그러면 분양권이에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인지 판단하는 건 분양계약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은 뭐로 판단한다고요? 판례가? 특정.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해요. 분양계약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양권, 얘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동호수가 무조건 특정됐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유를 분양권이라고 부르니까 분양권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는 이미 동호수는 당연히 특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거예요. 왜?
동호수가 특정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러면 이제 입주권이에요? 얘는 입주권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네요. 요게 포인트죠. 아,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그거죠. 우리는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얘는 입주권인데도 불구하고 동호수가 특정됐네요. 그러면요 되는 거죠. 동호수 특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입주권. 안 돼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아, 동호수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요. 동호수 특정이 안 된 거 판례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판례 표현대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분양 예정자.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지 이렇게 나와요. 분양 예정자. 얘는 동호수 특정이 안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렀냐면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이 안 돼서 분양계약 체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 쓰는 표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동호수 특정이 안 됐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분양 예정자도 동호수 특정이 안 된 거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뜬금없이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렇게 나왔어요. OX 5 칠판에 이미 적어놨잖아요. 제가. 동호수가 특정된 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 그러면요 당연히 다 지어진 거잖아요. 기존 건축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건축물 부르지. 마찬가지예요. 동호수가 특정된 거를 생략을 하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건 동호수가 특정된 걸 말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결론은 두 가지 표현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분양 예정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나오면 되는 거고 분양권은요? 되는 거고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 동호수가 특정됐는지 안 됐는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입주권. 그럼 뭐예요? 그냥 입주권. 그러면 정답 없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 없으면 처리하는 거죠. 그런 거. 미안하다. 문제를 잘못 냈다. 정답 없음. 동호수가 특정됐는지 안 됐는지 말을 해줘야 알 수 있지. 그냥 입주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정답 없음. 아무거나 찍어도 그냥 다 맞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정답 없음하고 복수 정답하고는 달라요. 복수 정답은 정답이 2개 나온 거예요. 2개 아니면 3개. 그래서 그거 찍으신 분들만 맞는 거죠. 정답 없음은 그냥 다 맞는 거고 그냥. 그러니까 정답 없음이 좋은 거죠. 복수 정답은 어쩌면 되게 짜증날 수도 있어요. 정답이 3개나 되는데 나는 엄한 거 찍어놔갖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입주권 그렇게는 이제는 안 나오겠죠. 그렇게 나왔다가 정답 없음 처리했으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친절하게 나와요. 우리는 항상 특정으로만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 말인 거고 7페이지에 있는 게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제 7페이지 그 중간중에 박스가 있죠. 박스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 박스 밑을 보세요.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최근 판례인 거죠. 찾으셨나요? 당구장 표시? 찾기 어려운데? 찾았죠? 뻥치는 거 아니죠? 당구장 표시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대요. 근데 건축이 완료가 됐어요. 미분양 상태로 건축이 완료가 된 아파트예요. 얘는요? 된다고요. 동호수 특정이 안 됐는데도 건축이 완료가 됐으니까. 왜? 왜? 잘 보세요. 왜? 동호수 특정이 안 됐는데 건축이 완료됐대요. 그럼 얘는 이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죠. 다 지어진 건데. 다 지어지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죠.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있는 건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때 동호수 특정을 따지는 거예요. 건축이 완료가 되면 기존 건축물이잖아요. 다 지어진 건데. 동호수 특정을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런 개념. 그다음 밑에 방가로 2번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어떻게 판단한다?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은 토지에 꽉 붙어 있으면 부동산. 독립성,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해서 거래가 돼야 독립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라고 그랬어요. 건축물. 그리고 또 뭐만 된다?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만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안 되고 독립성이 없어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 갖추면 된다 그랬어요. 이것들 넘겨보시면 8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임목이 나오네요. 맨 위에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등기한 수목이 집단이에요. 나무 한 그루는 등기가 안 돼요. 나무 한 그루 명의인 방법은 갖출 수 있어도 아까 그래서 임목은 등기한 거라서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 있다 적어놓고 임목은. 그래서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게 포인트죠. 저당권이 된다라는 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밑에 그림은 세 가지가 다른 거니까 표현들을 잘 봐야 한다 그거예요. 그냥 수목이 집단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되는 거고 소유권만 임목 그러면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이제 판결호 4번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네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그냥 따라와요. 일석이조 일타쌍피 고마운 것들. 이거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똑같으니까 그냥 꽁으로 먹는 거예요. 이제 광업재단 밑에 그림이 이런 내용이에요. 광산이죠. 이제 광산에서 광물을 캐요. 광산에서 이 괭구 타고 내려가서 캐는 거예요. 뭘 캐죠? 미채굴의 광물을 캐요. 미채굴의 광물. 땅 속에 콕 박혀 있는 석탄, 구리. 땅 속에 박혀 있어요. 캐내면 이미 동산이니까, 캐내면 동산이니까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고 미채굴 땅 속에 박혀 있대요. 그럼 미채굴의 광물 중개대상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토지로 볼게요. 땅 속에 박혀 있으니까 토지. 국유사유 그러면 국유예요. 땅은 아주 깊게 파여 나오니까 깊은 곳은 우리가 공적 지하권이에요. 내 땅에 석탄, 구리가 있어도 내 게 아니라 국가 거예요. 이거는 땅은 아주 깊게 파여 나오니까. 또 그래서 국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 소유여서. 그래서 미채굴의 광물을 캐려면 광업권이라는 걸 설정을 받아야 돼요. 국가로부터. 그냥 캐면 불법이에요. 광업권을 설정 받고 나서 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업권 설정 받고 그리고 이제 캐요. 캘 때 뭐로 캐죠? 기계, 기구로 캐야지. 손으로 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기계, 기구 필요하고 이제 석탄을 캘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타고 내려가잖아요. 영화 보면 레일 같은 거 타고 쭉 내려가고 이렇게. 공작물 이런 것들. 또 이제 석탄 캐왔대요. 그러면 앞에 토지가 있어야 돼요. 차를 대고 석탄 실어 나르려고 하려면 앞에 이런 토지가 없다 그러면 헬기로 공수해야 되는데 비용이 비싸잖아요. 토지가 필요하고 또 토지가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빌려와야 돼요. 토지 사용권을 임대차 뭐 그런 걸로 해서 빌려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이죠. 어떻게 한다? 묶는다고요. 광업재단 재산들을 묶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묶는 거는 목록에다가 다 적어요.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목록에다가 광업권도 적고 기계 기구도 적고 공작물도 적고 토지도 적고 다 적어요. 그 다음 이 목록을 들고 가서 뭐 하냐면 등기를 해요. 등기. 그럼 그때 광업재단이 돼요. 역시 광업재단 등기를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임목도 등기해야 만들어지잖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광업재단 목록을 작성하면 설정된다. 목록만 작성하면 그냥 설정된다. X. 목록을 들고 가서 등기까지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야. 공장재단도 똑같다고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목록에다가 적고 목록채로 들고 가서 등기하면 공장재단.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등기 의미. 등기. 왜 한 거냐면 내가 하나로 묶은 거 이렇게 덩어리로 만든 거 분리
독립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이 덩어리채로 그냥 거래를 할게요. 그런 의미로 지금 등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재단에 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구성물들을 따로 떼서 분리해서 팔겠다. 안 된다고요. 광업재단 아니면 공장재단 이 덩어리채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등기한 거니까. 예. 그러면 토지 이걸로도 충분한데, 이걸로도 만약에 충분한데 왜 귀찮게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고 막 등기하고 이렇게 재단 만들고 번잡스럽게 이거 왜 하는 거죠? 역시 저당권 설정하려고. 토지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어요. 토지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담보물 가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돈 많이 빌려주잖아요. 돈 많이 빌리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역시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어요. 임목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쉽잖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8페이지에 있는 반가로 4번 광업재단, 공장재단 뭐 같은 개념인 거고 밑에 그림이 그런 말이다. 주의사항은 미채굴의 광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된다고요? 국유니까. 국가권은 중개할 수가 없으니까. 내 땅에 있어도 안 된다 그거예요.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에서 동그라미 광업권, 뭐 토지, 토지사용권, 공작물, 기계, 기구 있는데 옆으로 따라가서 목록이 있고 목록 옆에 화살표 위에 등기가 있는데 등기 위에다가 분리 안 된다. 그죠? 분리 안 된다. 분리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등기한 거니까. 못 찾았어요. 어디 하는지.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 옆으로 쭉 따라가 보면 등기가 있으니까 등기 위에다가 분리 안 된다. 됐고, 이렇게 중개대상물은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지 하면 또 금방 할 수 있어요. 문제가 그 밑에 4번 중개대상 권리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중개대상 물에서 OX를 나눠보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개대상 권리에서도 OX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개대상 권리 OX를 나눠보려고 하면 법에 규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건 될까 안 될까. 다 판례도 있고 막. 그래서 조금 번잡스러워요 이게. 또 가운데 보니까 세모까지 있잖아요. OX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까지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민법도 공부하시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수월해지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중개대상 권리, 중개할 수 있는 권리예요. 대상 권리. 안 되는 거, 세모. 되는 거. 근데 되는 거 잠깐만 볼게요. 되는 거. 쉬운 거 있는데. 소유권. 이거 당연히 돼요. 소유권. 이게 뭔데요? 사고 파는 거 그냥. 사고 파는 거 중개할 거잖아요. 아까 토지 매매 계약 중개하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그거 당연히 중개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빌리는 것도 중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차 그런 거.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전세로 빌리는 거고 땅 위를 빌리는 거예요. 지역권 이런 게 있어요. 땅의 역할을 빌리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워요. 지역권. 땅의 역할을 빌려오는 거. 그리고 임차권. 월세로 빌리는 거.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빌리는 거. 전세로 빌리고 월세로 빌리고 땅 위를 빌리고 땅의 역할을 빌려오고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중개할 수 있다고요. 사고 파는 것도 중개할 수 있고. 근데 이 네 가지 공통점이 예를 들어서 물권이다. 그러면 안 돼요. X.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빌리는 거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물권.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세요. 용익물권. 힘이 센 거예요. 물권은. 임차권은요. 채권이라고 불러요. 힘이 좀 약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가 더 세 보이잖아요. 월세보다는. 물권. 얘는 월세니까 채권. 힘이 약한 거.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것도 중개할 수 있고 월세로 사는 것도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권 월세를 사는 거예요? 등기하고 월세 사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것만 중개할 수 있나요? 보통 월세 살 때 등기 안 하는데? 전입신고만 하는데?
그러니까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월세 사는 거는. 월세를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러시죠. 다들. 그냥 등기 안 하고 살아요. 전입신고만 하고 월세. 그래서 임차권은 월세를 사는 거니까 등기 유무 불문하고 다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중개할 수 있고 채권도 중개할 수 있고 뭐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X. 채권도 중개할 수 있고 임차권. 이거 됐고 그리고 요거 설명드려야죠. 저당권. 예. 당연히 중개할 수 있어요. 저당권. 당연히. 아니 무슨 근거로? 기업공인중개사가 밖에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당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저당권 요것도 중개할 수 있대요. 당연히. 왜? 임모. 그럼 광업재단, 공장재단, 특히 임모.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저당권 때문에.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사고 파는 거 되니까. 근데 굳이 임모까지 들어와 있는 이유는 저당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의 집단, 임목 차이점이 저당권이었잖아요. 만약에 저당권 중개할 수 없다 그러면 임목도 같이 빠져야지.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저당권 설정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저당권 당연히 중개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부수,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금전소비대차에 부수되어 있는 저당권도. 또 요 판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판례를. 내용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이런 경우예요. 갑.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 병. 채권자. 돈을 꿔주는 사람.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렇게. 을. 뭐였냐면 대출 알선 업자였어요. 대출 알선 업자. 얘가 얘한테 의뢰했어요. 이제. 야, 나 돈 좀 꿔줘. 그렇게 할게. 근데 내가 내 돈 꿔주지 않고 이렇게 꿔주는 거 가서 알선해 줄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고리의 수수료를 얘한테 주고선 얘가 알선을 한 거예요. 병이 갑에게 1억 꿔주는 거를. 얘가 얘한테 1억 꿔주는 거. 얘가 대출 알선을 하고. 대출 알선 업자니까. 자기 돈 꿔준 게 아니라. 얘가 1억 꿔주면서 그냥 꿔준 게 아니라 거금이니까 담보로 잡았어요. 갑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얘는 쉽게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1억을 꿨는데 그거를 얘가 중간에서 알선을 해준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업자니까 이런 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번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얘가 고리의 수수료를 주고 나서 생각하니까 좀 괘씸해. 자기 돈 꿔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적당히 해먹어야지 왕창 해먹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얘를.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옛날이거든요. 이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95년도 판례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95년도 판례고 실제 사례는 그러면 3년 전이가 한 92년도 한 그 정도 사건이죠. 사건은 옛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옛날에 95년도에 대법원에서 처벌을 하고 싶은데 이미 판사들이 마음이 정했어요. 얘는 좀 괘씸해. 처벌해야지. 처벌 규정이 없어. 그래서 뭐로 처벌했냐면 처벌을 했는데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처벌했어요. 왜냐면 등록도 없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처벌받아요. 밖에서 지금 등록하고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중개업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중개업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등록도 없이 중개업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 하나.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개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이렇게 처벌받으니까. 이 사람을 대출알선업자를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처벌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얘는 일단 기업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대출알선업자지.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러면 얘가 한 이 행동이 이게 중개업이 된다 그러면 중개업이면 얘는 유죄예요. 이게 중개업이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한 이 행동, 요 상황이 중개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보는 거죠. 중개업이라면 유죄, 중개업이 아니면 무죄. 그렇게. 중개업은 이따 나오지만 세 가지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 의뢰가 있어야 돼요. 괜히 막 끼어들면 안 돼요. 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의뢰가 있었어요. 돈 좀 꺼줘. 의뢰잖아요. 그리고 돈 받았고 왕창. 그리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 이게 중개예요.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하는 것도 중개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업자니까 여러 번 했대요. 여러 번. 그냥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을 업으로 해도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의뢰도 있고 돈도 받고 또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세 가지 다 갖췄으니까 중개업을 한 거예요. 유죄. 맞네요. 그 유죄가 된 거예요. 황당하죠. 보통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물 그런 거 매매나 임대차 그런 거 중개하고선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인데 보통은 얘는 대출할선을 하고선 지금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대요. 너 왜 왔어? 나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인데 대출할선 했는데 억울하잖아. 얘도 또 약간 실상은.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1억 요거 빌려주는 거를 주로 알선을 한 거지 이 저당권은 얘가 가서 그냥 꼽사리 껴서 그냥 한 거예요. 맞잖아요. 얘는 대출 알선업자 요게 주예요. 주 1억 빌려주는 게 요거 알선이 주로 한 거고 저당권은 그냥 꼽사리 껴서 그냥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판례가 그래도 상관이 없대.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금전 소비대차랑 저당권 설정이 항상 함께 이루어진대요. 판례는. 돈도 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돈을 안 빌렸는데 저당권 설정했대요. 그런 거 무효예요. 다.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지니까 요걸 주로 하고 요거를 부수로 했어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도 넌 중개를 업으로 한 거야. 넌 유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대출할선하고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처벌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 지금 잘 나와요. 그것도.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 어려운 거. 잘 보세요. 이 판례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다 했는데 요거를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거 1억 빌려주는 거 요거를 중개할 수 있다. 그런 말인가요? 맞나요? 그건 아니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1억 빌려주는 이 금전소비대차 이거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꼽살이 껴있는 이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런 판례예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금전소비대차 요 자체는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저당권 친구들도 다 돼요. 보통은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죠. 근저당. 1억 빌려주고 담보로 잡으면 저당. 1억이 채권 최고 한도. 1억 한도 내에서 채무액이 증감 변동을 해요. 그게 그러면 근저당이에요. 보통 다 근저당이죠. 중개할 수 있는 건가요? 근저당? 된다고요. 똑같으니까 저당이나 근저당이나 다 되는 거예요. 또 저당권 친구들 다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5. 일단 여기까지. 문제 또 세모. 세모가 문제인데 유치권이라는 게 나와요. 유치권. 앞에 법정자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머리 막 쥐날라 그래요. 그죠? 머리 막 쥐 뜯고 싶어. 처음 하시면. 유치권. 얘는 성격이 법정담보물권. 민법 시간에 나중에 배우시게 되죠. 그렇게 불러요. 유치권은. 돈 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이에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갑이 건설업자예요. 집을 리모델링을 했네요.
공사대금 1억 나왔어요. 집주인이 1억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어떻게 하죠? 냅다 가서 이 집을 점유를 해요. 받을 돈에 기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돈 줄 때까지. 그게 유치권이에요. 보통 어떻게 점유하죠? 부동산이니까 얘가 들어가서 막 사는 건가요? 같이 살고 있고. 재밌겠네요. 재밌겠네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 걸어놓죠. 이렇게. 유치권 행사 중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놔요. 건물들 보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있어요. 공사다 말다. 공사 중간에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걸어놔요. 그러면 유치권이 생긴 거예요. 현수막 걸면 유치권 성립이 돼요. 성립, 설정 같은 말이에요. 성립이나 설정이나. 나중에 되면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그런 것도 되게 헷갈려요. 성립, 설정은 같은 말이에요. 유치권 성립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성립된다고요? 당연히 성립된다고요. 얘가 지가 받을 돈에 기해서 가서 점유하면 현수막 걸면 그냥 생긴 거예요. 이 유치권이란 권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밖에서 중개업하시는 분들이 중개해 준 게 아니라 지가 그냥 가서 점유하면 생긴다고요. 민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 받을 돈에 기해서 점유하면 이 권리 생겨. 이렇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생기니까 중개할 수가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생기니까. 근데 또 유치권을 팔 수도 있네요. 병에게 유치권 이전, 양도를 해요. 올해 문제에서는 양도로 나왔었죠. 이전이나 양도나 같은 말이에요. 파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유치권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채권도 같이 파는 거죠. 1억 채권을 같이 팔면서 유치권도 같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병에게. 그러면 1억 원에 팔았대요. 얘가 사요? 안 사지? 할인 쳐서 팔아야지. 이런 것들은. 한 7천만 원 할인 쳤대요. 사지 그러면. 사서 얘가 점유하고 있다가 1억 받으면 얘는 3천만 원 벌었고 얘는 자금 회전이 잘 되니까 서로 간에 이득이 되니까 이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유치권 이전, 유치권 양도는 뭘로 하는 건데요? 계약으로 할 거 아니에요. 사고 파는 거니까. 이 채권이랑 유치권을 사고 파는 거니까 계약으로 유치권 이전 계약, 양도 계약. 계약으로 사고 파는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흥정을 붙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된다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어떻게? 세무. 유치권 성립. 당연히 성립한다고요. 받을 돈에 의해서 그냥 지가 점유만 하면 당연히. 중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생겼는데. 근데 이전 양도는 당연히 이전되는 게 아니라 계약으로 사고 파는 거니까 중간에 흥정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세모다. 이제 법정지상권. 얘는 뭐냐면 지상권이 땅 위를 빌리는 거잖아요. 법정지상권은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땅인데 내 허락 없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대요. 그럼 이제 땅 주인이 내가 어떻게 건물을 치워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 허락 없이 막 건물 짓고 살고 있으면. 그래서 생기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설명을 잠깐만 드려보면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토지, 건물이에요. 그리고 갑소유. 토지 갑소유, 건물도 갑소유. 문제 있나요?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둘 중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해요. 둘 중 하나에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했대요. 건물에만. 토지는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가능해요. 왜? 건물 등기부 따로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건물만 담보로 맡기는 게 된다. 그런 거예요. 토지는 담보로 안 맡기고 건물만. 그러면 돈을 조금 빌려주겠죠. 토지랑 건물 같이 담보로 맡기면 많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만 맡길 수도 있다고요. 돈을 조금 빌리려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안 갚아요.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담보로 잡은 사람, 은행에서 바로 경매로 넘겨버려요. 그러려고 지금 저당권 설정한 거니까.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바로 경매로 넘겨버린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이 건물을 누가 샀냐면 병이 산 거예요. 이거 샀어요. 경매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딱 취득하는 시기. 언제냐면 매각대금 완납 시. 매매로 부동산 건물을 취득한대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매매라면. 경매는요. 등기 없어도 돈만 다 갖다 내면 그냥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돈만 다 갖다 내면. 돈이 없어 문제라고요. 돈만 내면 바로 소유권 취득. 그래서 얘가 돈 다 갖다 내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토지는 계속 값소유. 경매로 안 넘어갔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갑이 허락을 받고 지금 이 건물을 지은 건 아니니까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 허락 없이 지금 건물 짓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갑이 병에게 야, 너 건물 치워 이렇게요. 지가 돈 안 갚아놓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 건물을 경매로 사요? 사자마자 바로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돈을 다 갖다 내면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한 가지를 더 취득하는 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땅 위, 건물이 있는 땅 위, 요 부분을 당연히 빌리는 거로 보는 권리예요. 당연히 빌리는 걸로. 그래서 소유권도 취득하고 요 부분을 당연히 빌리는 권리. 요것도 같이 취득.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 그런 말이죠. 설정된다. 중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성립돼서 법정지상권이. 지가 그냥 돈만 갖다 내면 당연히 생긴 거예요 그냥. 어떻게 중개해 이걸. 근데 이 법정지상권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고요. 병이 병다씨에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팔겠대요. 이게 올해 나온 거죠. 이전 양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전이나 양도나. 올해 양도로 나왔다고요. 법정지상권 이것도 팔 수 있어요. 물론 이것만 팔지는 않겠죠. 건물을 팔면서 같이 팔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그 전엔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법정지상권 이것만 굳이 팔겠대요. 건물 안 팔고. 아, 나 너한테 법정지상권만 팔게. 나 그것만 살게.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그것도. 계약 자유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내 기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으니까. 굳이 이것만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고요. 굳이. 그럼 팔 수 있다고요. 보통은 건물이랑 같이 사고 팔겠지만 굳이 법정지상권만 이전 양도하겠다. 된다고요. 이것도. 뭘로? 계약으로.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중개할 수 있다고 이거는.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지금 세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무에 이게. 법정지상권 성립, 설정 안 돼요. 왜? 당연히 성립해서 돈만 내면 그냥 당연히 성립하니까. 근데 이전 양도는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된다고요.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만 기억하면 충분하죠.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다. 유치권은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정 담보물권이 성격이. 그래서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나눠보자. 성립 그럼 안 되고, 설정 안 되고 같은 말이니까, 이전 되고, 양도 되고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근데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법정지상권 이렇게.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립 이전 말을 안 해주고 치사하게. 뭐죠 그러면? 정답 없음. 아까랑 똑같잖아요. 아까 입주권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게 동호수가 특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말을 안 해주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요. 정답 없어. 문제를 잘못 낸 거니까 똑바로 내야지. 마찬가지 법정지상권 성립 이전 말을 안 해주면요 문제를 못 푼다고요. 문제를. 정답 없음.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근데 또 나왔어요 그렇게. 유치권. 답은 뭐? 정답 없어. 똑같이. 성립 이전 말을 해줘야지. 두 번씩이나 나왔어요. 두 번씩이나. 유치권으로 한 번 나왔고 법정지상권으로 한 번 나왔고 다 정답 없음. 또 나올까요? 또 안 나와야지. 설마 세 번씩이나 또 나와도 또 정답 없음이지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성립 이전 말을 해주니까요. 됐고. 그다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볼까요? 우린 뭐가 중요하다? X가 중요해요. X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중개대상물 OX, 중개대상 권리 OX, 중개대상 행위 OX, OX를 나눠본 다음에 X만 좀 잘 기억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X가 보이면 X 이렇게 할 거니까 X맨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X가 중요해요. X가. 항상 공부하실 때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잘 기억해야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시면 어떻게 된다?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X만 보고 다니니까 X만.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공부를 빨리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오래 공부하시면 성격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보게 되고 그렇게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X. 먼저 질권. 이거 뭐냐면 생소하지만 전당포예요. 우리가 전당포 찾아가서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맡기면 돈 주잖아요. 그럼 전당포 주인이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갖고 있을 권리가 질권이에요. 이는 질권은 부동산을 객체로 하지를 않아요. 부동산을 전당포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 전당포 가서 안 받아줘요. 안 되는 거예요.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그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시험 범위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질권은 민법 시간에 안 배워요. 그 다음 아까 점유권, 얘도 안 돼요. 얘는 점유권은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예요. 이게 소유권이 따로 있고 점유권이 따로 있거든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데 그런 개념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부하시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유권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 점유권자,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배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자인가요? 아니에요. 학원 거잖아요. 제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거는 당연히 그냥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니까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일 때는 이렇게 되죠. 갑이 이제 병에게 집을 팔아요. 매매. 요거 집을 팔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줘야죠.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소유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샀어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걸어 들어가요. 이제 살려고. 등기 다 하고 이제 등기도 하고 들어가 살아요. 딱 들어가면 소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을 중개해 준 거잖아요. 요거. 중개대상 권리 요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지 발로 걸어 들어가서 점유권 취득한 거고. 등 떠민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얘가 그냥 들어가서 생긴 거지 중개한 게 아니라고. 또 이게 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그럼 임대차래요. 월세를 사는 거 임대차. 그러면 임차권이 있죠. 임차권. 월세를 사는 권리고 임대차가 중개대상 행위예요. 그럼 이게 임대차 계약책이라는 게 임차권이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임차권을 중개해 준 거잖아요. 임차권을 취득한 병이 월세를 살려고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점유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기업공인중개사는 소유권, 임차권 이런 걸 중개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취득한 중개 의뢰인들이 매수인, 임차인이 지 발로 걸어 들어가면 그냥 점유권 취득한 거고. 중개해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된다 그거죠. 그럼 자기가 그냥 들어가면 생기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건 좋은데 기억은 또 잘 안 나요. 시험엔 잘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읒, 여기서 지읒을 따서 어떻게 에휴 지지 하는 거 지지. 에휴 지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질권, 점유권 막 중개하려고 하면 에휴 지지. 되게 썰렁하네. 애기들이 막 이상한 거 들고 놓으면 에이 지지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기업공인중개사가 질권, 뭐 점유권 이런 거 중개하려고 하면 에휴 지지. 다 같이 지지. 한 번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지지. 예, 인상 쓰시고 웃으면서 지지 하면 또 하고 싶어져. 지지 안 되는 거. 주의사항은 뭐 지지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지지 안 되는 거 지지. 됐고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안 되죠. 분묘기지권. 생소하죠? 이런 용어들도 나중엔 다 배우시게 되는 용어들이에요. 지금은 생소하지만 분묘가 묘고 분묘기지가 묘가 있는 땅이에요. 묘가 있는 땅. 그럼 분묘기지권은 뭘까요? 남의 땅에 우리 조상묘가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그런데도 그 묘를 계속 갖고 있을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에 조상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할 수 없어요. 왜? 거래가 안 돼요. 분묘나 분묘기지권 누가 사고 팔겠어요 그거를. 사서 뭐하게 그거. 대신 제사 지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귀신 나온다고 이런 것들은. 분묘나 분묘기지권 귀신 나오니까 안 되는 거. 됐고. 그리고
무체재산권 역시 생소해요. 용어가 무체재산권. 무체가 뭔데요? 무체? 김장 담글 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체. 김장철이니까. 고춧가루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배추는 싼데 맞나요? 네. 제가 담가보진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게 아니라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그런 거 무체재산권 이렇게 불러요. 형태가 없는 재산권이다. 특허권이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근데 나올 만한 게 있죠. 저작권, 상표권 그런 건 충분히 나올 만해요. 저작권, 상표권 뭔지 아시잖아요. 뭐 실용실황권 이런 건 너무 어려워서 나오긴 그렇고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으니까 나올 만하다고요. 중개할 수 없어요. 변리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변리사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비재산권, 재산권이 아닌 거죠. 이게 아닐 삐자니까 재산권이 아니다.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죠? 친권, 인격권. 내 인격권. 친권이래요. 내가 내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친권. 거래가 돼요? 안 돼요. 왜? 자식을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권, 내 인격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재산권이 되고 재산권 중에서 무체재산권은 안 되는 거고. 특히 뭐 지지, 질권, 점유권 안 되는 것들. 항상 X가 중요하다. 뭔가 기억할 때는 아닌 거 위주로 기억해야 문제가 잘 풀리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개대상 권리죠. 권리. 8페이지에서 4번 중개대상 권리를 보면 거기 X, 세모, O가 있고 세모에서는 어떻게 한다? 성립, 이전을 나눠보겠다. 그거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답 없음이고 성립, 이전 꼭 친절하게 나와야 돼요. 8페이지에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아까 요거.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 그래서 고리 보수를 받고 또 의뢰도 있고 금전 소비대차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 알선 업을 한 것도 중개업을 한 거다. 그래서 대출 알선업자가 이렇게 하면 무등록 기업공인중개사로 처벌을 받는다. 이게 중개업이니까. 주의사항은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계약, 요거를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기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 부수되어 있어도 그 저당권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거죠. 됐고 9페이지에서 위에 그림은 또 무슨 그림이죠? 세모 그림이죠. 이제 유치권, 법정지상권 나눠보는 건데 얘들 성립, 이전 나눠봐서 성립이면 안 되고 이전이면 되는 것들. 그림에서 법정지상권 이전 있죠? 법정지상권만 이전하는 것도 된다. 그런 것도 주의사항.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이제 올해 근데 법정지상권이 나왔기 때문에 유치권을 더 잘 보셔야 되겠죠? 유치권을.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치권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잘 나오니까. 유치권 역시 마찬가지. 성립 안 되고 이전 되고. 왜? 법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맞추면 쉬고 틀리면 안 쉬어요. 그래야 좀 긴장감이 있지. 쉬긴 쉴 거지만. 질문이에요. 법정 저당권 그런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법정 저당권 그런 게 있어요. 성립 OX 법정 저당권 뭔지 모르지만 성립 법정자가 들어갔으니까 성립이니까 X. 이전 그러면요? 된다고요. 뭔지 몰라도 법정자가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유치권도 법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렇게 맞췄으니까 쉬어야겠죠? 네, 좀 쉬었다가 5번 중개대상 행위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세요.